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려고 되돌아보니 벌써 결혼한 지 17년이나 지났어요. 햇수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 아직 제 나이는 36에 불과해요. 어린 나이 일찍 남편을 만났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거든요. 제가 첫째를 19살에 낳았는데 두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고등학생들이 애를 가져서는 집이 망조가 들었다. 됐고 당장 병원 가서 지우도록 해. 어머니, 저 이 아이 꼭 낳아서 기르고 싶어요. 병조랑도 약속했고요. 니네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 못하지? 우리 병조 앞길 망칠 생각 말고 당장 네 엄마랑 병원이나 가. 엄마, 왜 예린이한테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도 그래도 아이 아빠 엄마인데 선택은 저희가 해야죠. 뭐? 선택? 니들이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오니? 너 19살에 뭘 해먹고 산다는 거야? 네 형들 봐라. 명문대 졸업해서 지금 서울로 상경에 다 대기업 다니잖니. 네가 그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전문대라도 가서 기술은 배워야지. 내 처자식 내팽개치고 그렇게 못 살아요. 너 아직 학생이야. 엄마 마음 문드러지는 꼴은 어쩌고. 병주야, 잘 생각해. 이번 한 번만 잘 넘기면 네 인생 앞으로 더 잘 풀릴 수 있다고. 죄송해요. 저 예린이랑 뱃속 아이 책임지고 싶어요. 병조 뜻 존중하고 당신은 얘네 살림 준비나 해줘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 형들만큼은 못 살아도 우리 얼굴에 먹칠을 말아야죠.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저랑 뱃속 아이 받아주세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이렇게 병주 홀렸냐? 하여튼 어린 것이 소름 돋아가지고 너 우리 집이 돈 꽤나 있을 것 같으니까 순진한 평소 꼬신 거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다행히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시기여서 무사히 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고 전 그 무렵 아이를 낳아 집에서 육아를 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투룸에 신혼 살림을 차렸고 남편은 저희를 위해 자동차 정비일을 배우며 돈을 벌었죠. 시댁이 지역에서 큰 고물상을 하였는데 저를 너무 싫어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시댁에는 어머님이 부르실 때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살림을 차리고 시댁에 갈 때면 늘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눈치를 주셨고 전 어린 나이에 그 조롱을 받으며 아무 말도 못했던 나날들이었어요. 아니, 동서라고 해야 하나? 19살이 진짜 뭘 안다고 애를 키우는지. 하긴 뭐 예전 전쟁통에는 그 나이에 여럿 낳았지. 그래도 그렇지 동서는 본인 인생 없어? 형님은 본인 인생 생각하는 애가 생각 없이 애를 가졌겠어요. 아마 어려도 아버님 재산 보고 서방님 선택했겠죠. 형님들 오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을 속여라. 동서, 아무리 어리지만 그 정도 생각은 있을 거 아냐. 그런데 어쩌지? 아버님은 절대 자식들한테 사업체 물려줄 생각 없으셔. 그리고 동서가 보기에도 우리가 서울 살다가 여기 내려올 일은 없지 않겠어? 그래, 큰형님 말대로 마음을 비워. 혹시나 꼴에 며느리랍시고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나 생각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저 병조를 좋아했던 것 뿐이거든요. 뭐 그 나이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사는 것도 봤겠지. 귀신을 속여라. 형님 말이 맞아. 솔직히 상고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대학 갈 머리도 안 되니까 이참에 순진한 남자 하나 꼬셔서 취직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인생이 아깝다 정말. 형님들 인생 아니라고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저 그런 애 아니거든요. 지금 새파랗게 어린 막내 동서가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서방님이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집안의 룰이랑 기강 좀 알려주려 했더니 어디 고등학교 선배 취급을 하고 있어? 우리가 우스워? 자꾸 형님들이 절 모욕하시니까요. 왜 이리 소란이냐? 아버님 들어오실 때 다 됐는데. 한참을 부엌에서 형님들에게 막말을 듣고 있을 때
어머니가 합세하셨어요. 나 어머니 모셨어요. 나의 어린 동서 집안의 룰 좀 알려주려 했더니 대드네요. 뭐? 예린이 너 형님들한테 대들었니? 네가 뭐라고 형님들한테 대들어? 너 학교 생활도 이렇게 한 거니? 너보다 10살이나 넘게 차이나는 형님들이다. 깍듯이 모셔도 모자를 파네. 참 너는 이쁜 구설이라곤 한 군데도 없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형님들이 먼저. 시끄러워. 대낮부터 눈물 빼지 마라. 여기서 괜히 눈물 빼면서 정치질할 생각 마. 네 형님들이 명문대 나오고 얼마나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아? 너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라고 하거든 말대꾸 하지 말고 내라고 해. 참 서러웠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대놓고 따돌리는 건 알았거든요. 서럽기도 하고 속상해서 설거지를 하며 훌쩍이고 있는데 퇴근 후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막내가 힘든 모양이구나. 그래, 사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지. 그래도 너 심성 착한 거 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네 시어머니도 당장에는 화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나중엔 다 풀릴 거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미안하다. 대신 사과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별 뜻 없이 하는 얘기였겠지만 그날은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오히려 더욱 눈물이 났어요. 친정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빠의 정을 느껴본 적 없던 터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중에도 조금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갔어요. 애 어린이집 갔으면 우리 집에 와서 김장이나 해라. 내가 허리를 다쳐서 이번 김장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어머님 많이 다치셨어요? 얼른 갈게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부르셨어요. 네가 사회생활을 해봤니? 뭘 해봤니? 다 이런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 직장 상사가 하라는 거 회사에서 안 해봐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보면 내가 네 직장 상사니까 넌 내 말만 따르도록 해. 그쵸, 어머님 말씀 따라야죠. 아유, 거기 속 뭉쳐놓지 말고 버무려. 어머님, 근데 김치는 몇 포기 하시는 거예요? 벼문 모르냐? 100포기 정도 한다. 서울 애들도 주고 사돈들도 좀 나눠주고 해야지. 집에서 놀면 뭐하니? 이런 거라도 해서 내 새끼들 나눠주면 좋지. 하긴 이런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저도 아이 낳고 보니까 얼마나 예쁘던지. 왜 저희 엄마가 안 입고 못 먹어도 저는 꼭 잘 먹이려고 했는지 알겠다니까요. 그렇게 널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자랐겠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모양 이 꼴이라뇨. 그래도 그 말씀은 심하세요. 딸년이 10대 때 남자의 눈이나 떠서 애를 가졌는데 그게 귀하게 키운 거야? 막 키운 거지. 솔직히 막말로 내가 딸이었으면 난 절대 그렇게 안 키운다. 금이야 옥이야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지. 그건 순전히 저랑 병조가 한 일이지. 저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딸을 막 키우네 마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하죠. 어머님, 제 욕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 욕먹는 건 정말 저도 못 참겠네요.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너 우리 아들이랑 지금 헤어지고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갈래? 내가 잔정이 많아서 그렇게 사정하는 너 불쌍히 여겼더니 이제 뭐 결혼했다 이거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이 집에서 너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네 딸만 데리고 나가준다면 너만 나 망한 병조 인생 내가 다시 구제해주면 그만이야.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남편과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주변에 워낙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결혼과 출산이라 내 가정을 꼭 잘 지키고 싶었거든요. 너 갈 때 김치 가져가. 그래도 네가 했으니까 가져는 가야지. 네, 아까는 말 대답해서 죄송해요. 됐다.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어. 넌 그런 애야 그냥. 그래도 김치라도 지어서 들려보내는 시어머니였고
그 김치를 가지고 집에 와 열어보니 버리긴 아까워 배추에 겉잎만 모아 묻혀놓은 이파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싫으셔도 그렇지 이런 걸 주셔. 내가 100포기는 다 버무렸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너한테까지 함부로 하시는 거야. 우리 진짜 잘 살자. 형이랑 형수도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게 성공하자.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아무리 어린 나이에 실수를 했어도 지금 이렇게 책임지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셔. 이제 로라도 어린이집 갔으니까 너도 자기 개발을 해보는 게 어때? 아마 형수들처럼 일하는 여자면 엄마도 덜 부르실 거고 너도 훨씬 나을 거야. 고된 시립살이 속 매일 피말라 가던 날 남편은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제안을 주었어요. 저 역시 형편상 맞벌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비과정으로 컴활 자격증과 전산회계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ERP도 할 줄 알겠네.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런 고물상에 와서 격리 좀 해주면 되겠다. 오래 일한 아줌마가 애들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거든. 아빠, 그래도 돼요? 어차피 뭐 자격증도 있겠다.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 여보, 그래도 그렇지 무슨 격리를 시켜요. 한 달 매출에 당신이 얼마 버는지 다 알게 될 텐데. 전 찝찝해서 싫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인데 뭐가 찝찝해요? 남한테 돈 주느니 며느리한테 주는 게 낫지. 네, 할게요. 저희도 빨리 집도 장만해야 하고 같이 벌면 좋으니까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할게요, 아버님. 시어머니는 재산 공개가 되는 것 같다며 찝찝하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전 단번에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삼겹살도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더 잘 벌어서 얼른 집도 장만하자. 미안해. 로라 보면서 일하기 힘들 텐데 군말 없이 열심히 해줘서.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이는 어렸지만 남편은 가족애가 큰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강했기 때문에 정비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영향으로 회사 일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아버님의 고물상에서 격리를 하게 되니 이것저것 알고 싶지 않은 사정들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이 전화를 왜 재수씨가 받아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 저 여기서 격리로 일해요. 아버님 바꿔드릴게요. 참나, 격리요? 아, 일단 바꿔줘요. 가끔 서울에 계시는 아주버님들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뭐? 너 돈? 너 네 애비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그만큼 벌어서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번번이 손을 벌려? 도대체 너랑 둘째는 뭐하고 지내는 거야? 아버지, 서울살이 팍팍해요. 여기가 무슨 그 동네인 줄 아세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진짜 하루가 빠듯하다고요.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만 사셔서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매번 돈 요구하냐? 도대체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너랑 둘째는 번듯한 집까지 다 해줬잖아. 이젠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버지, 이번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솔직히 이렇게 아버지가 저희 뒷바라지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엄마랑 아버지 나몰라라 하겠어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잘하잖아요. 알겠다. 생각보다 서울 사는 아주버님네 식구들은 아버님에게 이리저리 손을 많이 벌리고 있었어요. 늘 수심이 깊어 보이셨고 어깨가 무거워 보이셨죠. 다 큰 놈의 자식들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뒤치다꺼리하고 산다. 웃기지?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들 마음이 뭐 같죠. 그래도 능력이 되시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요. 멋있으세요. 너희한테는 첫째랑 둘째네한테 해준 것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해. 에이, 왜 섭섭하겠어요. 지금 로라 아빠도 알아서 본인 기술 배우면서 잘 자리 잡고 있고 저도 이렇게 아버님이 기회를 주셔서 돈 벌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런 삶에 충분히 만족해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낫다. 하지만 언제까지 튼튼할 것 같은 아버님의 고물상도 점점 시들시들해져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나가는 통에 사람들도 많이 없게 되었거든요. 아버님은 수심이 여러모로 깊어 보이기 시작했죠. 이걸로 애들 다 먹여 키웠는데 아직 이렇게나 건강한데 벌써 매출도 많이 줄었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조금은 내려놓고 쉬셔도 되세요. 그래?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은 또 네가 처음이다. 마누라고 애들이고 매일 그놈의 돈. 원래 가정이 이런 건가 싶다가도 나도 사실 사람인지라 힘에 부칠 때가 많았거든. 힘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아주버님들이랑 같이 말이죠. 말이라도 참 고맙다. 넌 나이도 어린데 철도 일찍 들고 우리 병조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애도 잘 키우고 말이야. 네 시어머니가 이런 걸 알아야 할 텐데. 어머님도 언젠간 제 마음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아버님도 힘에 부치지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뭐든 해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을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아버님, 이번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애들 영어 유치원비 힘들 뻔했거든요. 애들 영어 유치원에 꼭 보내야 하냐? 너희 벌이로 힘들면 그래도 다른 유치원도 많잖아. 어머, 아버님은 요즘엔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 안 다니면 도태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시골에서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애들은 키우기 나름이라고요. 그건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님. 저희 애들도 영어 유치원 나왔지만 진짜 급이 다르거든요. 뭐 동네에서야 어차피 서울에 상경할 일도 아예 없으니 이런 거에 관심도 못 두겠지만 이렇게 시작 전부터 다른 애들은 커서도 다르다니까요. 참 유난들 떤다. 아, 그건 그렇고 이건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저랑 둘째 동서가 같이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 이거 엄청 비싼 명품이에요. 아마 이거 하시고 동창회 가시면 다들 놀랄걸요? 내가 이런 걸 뭐하러 하냐? 다 늙어서. 그래도 고마워. 내 생각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니들 힘들다고 하면서 돈 꽤나 썼겠어. 아버님 생신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만 믿고 사시라고. 그래, 말이라도 든든하다. 근데 셋째 동서는 뭐 없어? 아, 전 아버님이 추워 보이시길래 머플러랑 장갑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손편지 준비했는데. 뭐? 동서는 아버님이 취직도 시켜줬는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말을 해? 장갑이랑 목도리도 필요한 거였어. 고맙다, 셋째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싸구려를. 진짜 안 무겁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래서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안목이 높아진다니까? 넌 어떻게 하루도 말 듣는 날이 없냐? 첫째랑 둘째 좀 보고 배워라. 양심 있으면 좀 통 크게 선물을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건데. 됐어. 뭐 요즘이 전쟁통도 아니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데 목도리랑 장갑이 뭐야? 하여튼 센스하고는. 다들 그만해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셋째한테 면박을 주고 그래? 아버님, 별거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해야지. 취직까지 시켜줬는데. 늘 형님들과 있으면 참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제 자신이 초라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저를 감싸준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님만은 괜찮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동서는 너무 날로 먹이려 해서 문제긴 해. 솔직히 나이를 떠나서 이런 건 기본인데. 됐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하니? 난 아직도 제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데. 병조가 아까운데 이젠 끼리끼리려니 해.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다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따로 불러
목도리와 장갑을 하시곤 기분이 좋다고 하는 아버님이셨어요. 편지 다 읽었다. 고마워. 무엇보다 이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 아버님, 정말 약소해요. 다음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제가 더 좋은 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솔직히 네 형님들이 해준 선물보다 이게 더 실용적이지. 내가 뭐 명품을 아냐? 네 시엄마 사주기만 해봤지. 너무 고마워. 아버님의 말에 힘이 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앞만 보고 달리던 때였죠. 아버님의 회사가 매출이 점점 감소했고 참 많이도 지쳐 계셨어요. 중간중간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의 돈 요구에도 지쳐 보이는 아버님이셨거든요. 당신은 돈 좀 있으면 서울 애들한테 좀 지원해줘요. 걔네가 잘 돼야 우리가 보상받는 건데 뭘 그렇게 돈을 궁쳐놔요? 궁쳐놓다니 이게 다라고. 당신은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애들 부추기지 좀 마. 시부모님의 싸움은 심해졌죠. 당신은 아마 내가 돈이 없다면 나랑 살지도 않을 사람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힘들게 사는데 좀 도와주면 어떻다고. 됐어요. 말을 말지. 셋째 욕할 거 없어. 당신은 그 어린애보다도 자립심이 없잖아. 평생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돈도 쉽게 생각하고. 뭐예요? 그 개념 없는 것이랑 나랑 비교를 하다니. 당신 노망났어? 어머님은 아버님이 저를 예뻐한다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갔고 결국 버티고 버티던 아버님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죠. 아빠,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니,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라고? 형, 말이 심한 거 아니야? 가장 힘든 건 아버지일 텐데 형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넌 빠져. 형들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넌 이 집에 영향력도 없으니까 아무 말 말어. 니들 그만 싸워. 여보, 그럼 우리 당장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도 모아놓은 돈 있지, 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 회사 정리하고 이거 집 하나 남은 건데. 그리고 돈 벌면 쟤네가 가져가기 바빴잖아. 아니, 그럼 우리 살궁이도 없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보,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어떡하냐고. 아버지,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에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너무하세요. 뭐? 내가 그동안 니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아직도 돈을 해줘야 하냐? 지금 내 심장이 어떤데 그런 거 하나 생각 않고 니들 살궁이만 해? 자식들 헛키웠다 진짜. 아버지니까 책임지셔야죠. 아버지만 믿고 있었는데. 당신 어떡할 거야 이제. 난 돈 없이 못 살아. 우리 나이가 고작 70인데 앞으로 남은 생 어떡하냐고. 너무들 한다. 내 평생을 당신이랑 자식들 건사하는데 온 힘을 쏟았건만. 아버님, 그래도 뭐 땅이나 이런 거 있으시죠? 온 가족들은 아버님을 질타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아버님이 안쓰러웠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님은 결국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었어요.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아버지, 이번 수술했으니까 우린 가볼게요. 먹고는 살아야지. 아버지 이제 수술 들어가시는데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네가 있잖아. 그리고 우린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 있을 시간도 없어. 너처럼 시골 사람인 줄 아니?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너무 상심 말고 서울 가서 꼭 연락해. 네 아버지 아마 땅 같은 거 있을 거야. 너무 상심 말고. 다음 달에 벌써 생활비가 걱정이네. 일단 알겠어요. 엄마도 몸 잘 추스리세요. 그래, 우리 아들들. 너무 실망 말고 잘 올라가. 아버님이 수술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식구들은 모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돈이 뭔지 싶으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싶은 것이 말이에요. 엄마,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의식이 없으신데 형들도 같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형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 당장 죽고 사는 거 아닌데 뭘 그러니? 막내 너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라. 아버님을 그래도 두고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나몰라라 집으로 가셨어요.
불과 몇 달 전 아버님 생신 때 아버님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잘 보이는 신용을 했던 것과는 딴판이었죠. 나이가 어린 저도 이런 행동들이 거슬리더라고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모든 게 꼬인다는데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집 인연이 아니야.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 일도 했으니 재수가 없었겠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리냐? 하여튼 넌 재수 온 붙었어. 엄마, 막말하지 마요. 이제 예린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안 참아. 그리고 지금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런 말씀 하고 싶어요? 안쓰러워 죽겠는데. 됐어. 갑자기 회사 부도나내고 나도 네 아빠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나마 노년에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의식이 없는 아버님은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아버님 너무 안쓰럽다. 평생을 돈만 버시고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엄마까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니들은 그렇게 연민이 많아서 좋겠다. 병원에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어머님은 그렇게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깨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 들러 아버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렸어요. 세댁, 너무 착하다. 어떻게 매일같이. 아유, 요즘 세댁 같은 사람은 없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얼른 깨어나셔야 할 텐데요. 정성이 갸륵하니 아마 곧 일어나실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아버님을 뵙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버님은 참 오래도 주무시더라고요.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 손발을 닦아드리는데 덥석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아니야. 우리 집 서재 쓰레기통 아래를 들춰봐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선생님, 아버님이 방금 깨어나셨거든요. 희망은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이것저것 검사도 할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고 아버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보니 형님들과 시어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니 네가 웬일이냐? 오늘 아버님 눈 뜨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만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세요. 일어나 봤자 뭐가 달라져? 네 시아버지 일어나면 니네가 모시고 가라. 네? 어머님은 어쩌시고. 난 서울 큰아들네로 갈 거야. 애미야, 그래도 되지? 여긴 동네가 좁아서 네 시아버지 망한 거 소문이 파다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어머 어머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솔직히 도시 생활도 얼마나 힘든데. 아니 니들이 그랬잖니? 너희들만 믿으라고. 첫째네 몇 달, 둘째네 몇 달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어머님, 저희 집도 좁은데 그거는 좀 아니죠. 가끔 놀러 오시는 거야 괜찮지만. 그리고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당연히 옆에 있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픈 남편 병수발할 일 있어? 나도 즐기며 살고 싶어서 그래. 아니, 니들 지금 싫다는 거냐? 싫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바쁜 서울 생활인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 당황해서 그렇죠.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눈을 뜨셨다는 소식에도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전 정말 절레절레하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서재에 가서 쓰레기통 아래를 보았고 그곳엔 아주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에 자그마치 56억이라는 돈이 있었거든요. 전 너무 놀라 통장을 들고 다시 병원에 갔고 마침 병원에서는 의식을 점점 되찾고 있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었죠. 6개월 만에 깨어난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시댁 재산이 전부 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봤냐? 내가 이걸 언제 줄까 하다가 이제서야 준다. 하마터면 알려주지도 못할 뻔했어. 다 네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남의 거는 손 안 댄다. 네가 내 생일에 편지와 함께 껴서 준 로또, 그게 1등이었어. 네? 정말요? 근데 어디 그게 내 거야? 네 거지. 한 푼도 안 썼어. 제가 아버님한테 드린 건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힘드신데 이거 쓰세요. 저흰 괜찮아요. 사실 전 가끔 로또를 사면서 당첨을 꿈꿨어요. 벼락 맞는 것보다 힘들다는 로또 당첨이었지만 시아버지 생신날 작은 선물과 함께 그나마 제가 제일 소망하는 로또를 같이 드렸거든요. 이걸 왜 나를 주냐? 제가 변변치 않게 매번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제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드릴게요. 살다 이런 것도 받아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1등 되면 네 거다. 아니요, 1등 되어도 아버님 거예요. 아버님은 회사가 힘드신 상황에서도 제 돈이라며 절대 1원 한 장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아버님, 지금 상황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거 쓰세요. 아니다. 필요 없어. 어차피 회사 정리하면서 있는 돈 탈탈 털어 빚도 다 갚았다. 이제 욕심도 없어. 얼마나 졸리던지 의식을 찾으려고 해도 잠이 그렇게 오더라. 그래도 힘드신데 여윳돈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돈 가져갈 때만 그렇게 알랑방귀들을 끼더니 내가 아프니 한 번도 안 찾아왔지? 오로지 너랑 셋째만이 오더구나. 목소리 자주 들었어. 아버님,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에요. 아니야, 네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겠니? 아버님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와중에도 다 기억이 난다고 하였어요. 가끔 가족들이 와서 했던 얘기도 들렸다고 했고 눈을 뜨고 싶었으나 참 졸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이상 소견 없다는 말로 재활치료를 잡아주시곤 퇴원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아버님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에도 다른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저와 제 남편만이 아버님을 돌봤어요. 그리고 한사코 통장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강경하셨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였고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퇴원을 했다고 하니 그래도 서울에서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버지, 건강에 이상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근데 집은 왜 전세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설마 집까지 판 건 아니시죠? 팔았다. 내 집 내가 판다는데 누가 뭘 하냐? 아니, 회사도 부돈 앞마당에 집이라도 있으셔야죠. 여보, 집을 왜 팔아요? 아파서 이제 막 태어난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 노망난 거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젠 나도 지쳤어. 나도 좀 쉬자. 내가 돈 안 벌면 난 니들 애비도 아니냐? 아니, 가장으로서 도리는 지켜야죠. 그리고 집 한 돈으로 그럼 다 빚값인 거예요? 그 돈으로 빚 갚고 니네 뒷바라지 했다 왜? 매번 얼마씩 그게 다 어디서 났겠어? 아버지, 지금 머리를 다치시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일단 진정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진짜 한 푼이라도 다 모아서 형제들끼리 나눠야겠어요. 고얀 것 또 돈 얘기. 니들한테는 한 푼도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당장 꺼져. 그래도 선산 땅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니들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하나씩 팔아서 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니들 말고 셋째네한테 모든 걸 줄 거다. 그러니까 꿈 깨.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랑 어머님은 알아서 사세요. 어딜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이게 나서길 나서. 제가 왜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죠? 저 이 집 주인이에요. 동서 미쳤어? 사리 분별 안 되나 본데 빠져 있어. 제가 이 집 샀어요. 그러니 아버님한테 더는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버님은 편하게 지내시고 싶어 하시니 이 집에서 다들 나가세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집을 사?
제가 생신 때 아버님한테 드린 로또가 1등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그 돈을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쓰시고 절 다 주셨고요. 아니 그럼 내 남편 돈이잖아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아버님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다시 주셨어요. 오죽하면 절 주셨을까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재수 씨한테 주시다니. 셋째 말이 맞다. 로또 1등 됐고 그 돈 다 이미 셋째네한테 줬으니 개털이야. 여보 미쳤어요? 그 돈을 왜 채를 줘? 우리가 이제 노년을 살아야지. 1등 되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양심이 있어봐. 셋째가 나한테 준 로또인데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설사 4명이라고 한들 난 셋째한테 다 줬어. 그렇게 아버님의 모든 것은 제 것이 되었죠.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보니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젠 저희가 아버님 모실 거니 더 이상 아버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재수 씨 완전 여우네.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더니 아버지 돈 있는 거 알았죠? 우리 그 돈 절대 포기 못해요. 너 인연 당장 내 남편 돈 주지 못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이가 어린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니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가요. 전 그렇게 경찰들을 불러 모두 다 내쫓았어요. 거주지 침입으로 신고를 했던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가 싫다고 하니 모두 다 쫓겨나게 되었고 아주버님들은 아버지 돈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걸게 되었어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소름 돋네요. 재수씨가 욕심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절대 그 돈 우리 포기 못하죠. 동서 정말 대단해. 아버님을 꼬시고 말이야. 형님들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으세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쩜 저렇게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밝혀?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어. 하지만 소송은 아버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괜히 돈만 쓰셨네요.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은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어머님이나 잘 모시세요. 뭐? 저게 야, 네가 어머니도 데려가 모셔. 어차피 너 돈도 많잖아. 아니요. 형님들을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셨는데 평생 옆에서 모셔야죠. 돈은 본인이 다 가져놓고 부모를 떠넘기는 게 말이 돼? 말은 바로 하세요. 그리고 이 로또에 지분 있으세요? 어디서 대놓고 돈을 달라 말아요? 저희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본인들 어머님 떠넘기려고 하는 거 다 아니까요. 형들 그리고 형수들 다 그만해요. 막말로 돈 아니면 아버지 거들떠다 안 보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도 도저히 못 참겠네요. 야, 너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우리 무시해? 이제부터 무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대들면서 얘기를 하자 모두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자 약삭 빠른 둘째 형님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하더니 나긋나긋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는데 딱 3억씩만 주면 안 될까? 우습네요. 그렇게 배운 거 없다고 무시했던 형님들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이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어쩌죠? 형님들 드릴 돈 있으면 차라리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어요. 솔직히 동서는 돈 필요 없잖아. 욕심도 없던 사람이 왜 이래? 우리 서울에서 진짜 살기 힘들어. 아무리 벌어도 윗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심정이란 말이야. 응? 그건 제가 할 바 아니죠. 그리고 누가 서울 사시랬나요?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낼 돈 아껴서 살림에 보태세요 그럼. 뭐야? 언제까지 그게 네 돈일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변호사에 검사 줄줄이 스펙이 빵빵해.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대해.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형님들은 분해해왔고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종 찾아와 아버님에게 읍소도 하는 가족들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픈 거 먼저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인간적으로 재수 씨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식들인데. 너희한테 못해준 거 없다.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고 더 이상 나한테 이것저것 바라지 말아라.
실망했다면 보지 않고서라도 상관없어. 나 병상에 있는 동안 니들 없는 셈 치면 된다고 몇백 번 다스렸다 이 마음. 아버지, 그땐 힘들어서 그랬어요. 됐어. 변명 말어. 이제는 찾아오지도 마. 아버지, 솔직히 셋째 배운 것도 없고 사고쳐서 아버지 속만 상하게 했는데 뭐가 믿을겠다고 이러세요? 배운 거 없고 내 속 썩였어도 니들만 하겠어? 난 니들을 정말 내 목숨처럼 키웠어. 셋째한테는 기대도 없었지만 니들한테 해준 거에 반의 반도 못 해줬어. 니네 집장만 하나씩 다 해줄 때 얘네는 지들 돈으로 월세방 얻어서 생활했던 애들이야.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라.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칼 같으세요? 니들은 나 누워있을 때 칼같이 절연하려고 하지 않았냐? 너희는 되고 나는 안 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말뿐인 아버님이었어요. 결국 소득 없이 늘 서울 식구들은 돌아가야 했고 저흰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아버님을 모셨죠. 그냥 난 작은 빌라 같은 데 하나 얻어서 살면 된다니까 뭘 같이 살자고 그러냐? 아버님, 뇌출혈도 있으셔서 안 돼요. 고맙다. 예나 지금이나 늘 나를 챙기는 건 너희뿐이다. 해준 것도 없었을 텐데 나를 살뜰히 챙기는 너희 보고 깨달았어. 그럼 이제는 건강만 하세요. 그게 저희 소원이니까요. 저희 더 잘 되는 거 보셔야죠. 아버님은 늘 저희에게 고마워하였어요. 저희는 아버님이 주신 당첨금으로 아버님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드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의 정비소를 차렸어요. 고마워. 아버지가 예린이 너한테 다 양도하신 건데. 그 돈이 그 돈이지. 자기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정비소를 차리는 것도 미안해하였지만 전 이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정비소에서 일을 배운 남편은 본인 정비소를 갖게 되자 정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 지역 정비소들 중에 제일 사기 없고 진짜 제일 잘하는 곳 같아서 내가 소개도 많이 시켜줬다니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젊은 사장님이 아주 싹싹해서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늘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할게요. 고물상하던 박신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던데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네. 아버지 닮았다고 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죠. 감사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하죠. 그렇게 저희의 진심이 어딘가에 계속 닿더라고요. 정비소는 잘 되었고 저희는 집을 넓혀 이사도 갔어요. 지금은 많은 여유를 찾아서 이제 이곳저곳 둘러보고도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로 살고 계시는데 늘 아버님 곁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여보, 잘 생각해요. 늙어서는 부부밖에 남는 게 없는 건데 셋째네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고 서울 애들한테 나눠줘요. 당신 그런 얘기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애들이나 당신 지긋지긋하게 연락 와서 받아줬더니 또 그 소리. 알겠어요. 다신 그 소리 안 할게요. 그래도 애들이 이제 당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요. 아니면 내가 갈 테니까 우리 작은 집 하나만 셋째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웃기는 소리 마.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해. 당신도 그렇겠지만 난 이제 자유롭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는 첫째랑 둘째 끼고 사니까 당신도 좋을 거 아냐? 남편년만 하겠어요? 참나 속상해서. 아프다고 하니 몸조리나 잘해. 저희를 무시하던 서울 식구들을 간혹 명절에 가끔 보는데 전세는 완전 역전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인연을 끊었다가 요 근래 어머님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왕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인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전에 알던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의 기세가 아니었어요. 저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달라졌지만 가족들은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했죠. 어머 동서, 이거 새로 산 스카프야? 진짜 비싼 건데. 역시 동서는 능력이 되니까 이런 거 척척 사는구나. 아, 네 뭐
이번에 하나 장만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뭐든 잘 어울리네. 형님이 그런 말도 하실 줄 알고 놀랍네요. 나이가 들면 뻔하지 뭐. 아, 맞다. 우리 이번 기회에 예전 일 다 풀자. 그땐 동서도 어렸고 우리도 어렸잖아. 어머님이 쇠약해지셔서 이가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왕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 나이가 형님들 나이인데 어리지도 않았던 형님들이 왜 어린 저에게 그랬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동서 은근 뒤끝있구나. 미안했어. 다 풀자. 그리고 돌이켜보면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잘 봐줘. 제가 뭐 봐드리고 할 처지인가요? 각자 사는 거지.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잘 지내보자. 네, 그러죠. 그리고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수 없잖아. 아버님이 마음만 풀면 두 분 집 하나 해드리고 사시게 하면 좋은데. 다 들린다. 난 절대 합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말어. 당신도 내가 이 꼴이 됐는데 그래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셋째가 마음 쓰인다길래 왕래하는 거지. 난 이혼만 안 했지. 남남이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어. 아버님, 그래도 부부는 같이 사셔야 해요. 잘 고려해보세요. 너희 그런 말 할 거면 다신 오지 마. 어머님은 서울살이가 꽤나 고달파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아도 저에게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은근슬쩍 제 남편에게 본인의 힘든 사정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들어만 드릴 뿐 절대 모신다고 하진 않아요. 아무리 효자여도 본인이 여지껏 형들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세월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제일 무시당하던 셋째 아들에게 이제는 기대려고 하는 어머님과 형들. 참 속물 같지만 때로는 인간이니 그러려니 하기도 해요. 고된 서울살이 시어머니마저 모시기 싫어서 늘 머리를 굴리는 형님들이 대단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기쁠 때도 있어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이삼, 그래도 힘들었던 때를 꼭 기억하고 살려고 해요. 돈 없는 서러움을 많이 받아봐서 남들에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추운 날씨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